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택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부터 이제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즘 어떤 좀 민원들 문의가 좀 많습니까? 네, 요즘은 주택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정부에서 또 주택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제 관련해서 또 여쭤보거나 또 취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취득세 관련 문제도 문의가 많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원주 이제 아파트 값도 네. 좀 올랐다고 그러고 네네.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세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관련해서 보면 네. 그 원주권의 부동산 동향이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작년 연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네.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는 매물이 잠겼는지 거래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좀 떨어지는 네. 것 같고. 네. 자, 오늘 2022년 주택 관련 세법이 좀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개정이 될까요? 네, 내년에 바뀌는 이제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겸용주택에 관해서 그 9억 초과 주택은 이제 보통 1세대 1주택인 9억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겸용주택 중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한 개정 사항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겸용 주택, 네.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네네, 이제 이런 경우가 네네. 이제 내년에 문제가 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겸용 주택 이거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건물 근린 상가나 네. 주택가의 그 아래층은 상가, 또는 1, 2층은 상가고 3, 4, 5층은 주택이고 네. 이제 보통 주인 세대 있고 그런 주택들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이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은 그 전체를 이제 뭐냐면은 상가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 연면적을 서로 비교해서 주택 부분이 더 넓으면은 현재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상가 부분이 더 넓다 그러면 이제 상가 부분은 상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되는 거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데 이제 주택 면적이 더 넓다 그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판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랬죠. 네네. 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네네. 그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넓으면 네. 주택으로 봤다. 근데 네네. 내년엔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억 초과를 하면은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네. 이제 9억 초과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주택 부분이 더 넓으면은 그 상가 부분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제 9억 초과 한 주택으로 보니까 9억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상가 부분이 더 넓다 그러면은 상가 부분을 뺀 주택 부분만 가지고 9억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판정할 때 9억 초과를 하는 이 겸용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9억 초과분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가주택의 이제 양도세 과세 체계도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가주택은
만약에 여기가 주택 부분이 더 넓다고 하면은 네.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 9억이 넘는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실거래가가 이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분인데 10억에 팔았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취득가액은 5억이고 그럼 한 5억의 양도 차익이 났는데 그렇죠. 이 고가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럼 그럼 1억. 지금 5억 1억 지금 1억의 양도 차익이 난 거고요. 네. 아니 5억의 양도 차익이 네, 난 네, 거고요. 네. 여기에 9억 초과분이니까 10분의 1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그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은 보통 이제 1년당 2%씩 해 가지고 30% 적용률이 되는데 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거주 기간하고 보유 기간별로 4%씩 적용해 가지고 높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게 네, 말씀하십시오. 궁금하십니까? 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제가 대신을 전화드리는데, 이제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그 이제, 큰 형이, 네.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형 앞으로 해줘야 된다, 기나는 네. 아버님 앞으로는 한 채가 지금 한 가구 있고요. 주택이 하나 있으시고요. 예, 하나 네. 있고, 네. 또 하나는 어머니 앞으로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어머니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네. 네. 그 형님하고 네. 동생하고 같은 명의를 하면은 어떻게 하노 싶어가 이제 원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동생이 공무원인데요. 네네. 저 또 부부 결혼했으니까 부부 공동 가구가 네. 한 가구 있어야. 네. 그런데 저걸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좀 알려줘 보려고요. 요 부분은 이제 어머님 지금 그 형님은 어떻게 그 거주가 그 형님은 네. 결혼도 안 하시고 네. 그냥 혼자 계시는 부모님하고 분이고 같이 사시는 건 아니시고요. 어머님은 네. 따로 그동안 이제 따로 또 아버님 명의로 되는 걸 거기서 따로 계속 살다가 네, 거주는 따로 살고 계신 거죠, 주소지가? 예. 아, 네. 따로- 그러면은 별도 네, 세대이시고 예, 따로 살고 네. 이제 동생은 네. 결혼해갖고 이제 네. 직장 다니면서 네, 네. 형님도 따로 사시고. 네. 형님도 따로 동생도 네. 이제 부부 아, 네. 네, 네. 결혼하고 부부 그러시면 공동 한 가구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가만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것 같은 아이. 네, 네. 일단은 아버님도 네. 형님도 다 불안하니까 네. 그 형님 앞으로 하면서 동생도 같이 이름을 넣어놓으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려보는데 어떤 놈 같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뭐 상속 문제고 결국 예, 이제 상속. 나중에 예. 상속은 이제 상속세가 뭐 걱정이시라 그러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나눠 받는 거는 이제 취득한 다음에 문제고요. 이제 요 부분이 상속주택이 그걸 되면은 예. 문제는 이렇게 공동 명의로 했을 때 누구 소유의 주택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상속주택이 이제 지분율이 더 높으면 높은 분의 소유가 되는데 지금은 공동 명의니까 아마 동일한 지분율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고랬을 때 판단할 때 아마 제일 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세법 양도세에서는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면 아마 그 형님 소유 주택이고 그 동생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 지분이지만 그 우선순위가 형님한테 가니까 동생분 소유 주택은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나 뭐 다른 부분 요건 양도세에서 이제 뭐 주택수 판정할 때 그런 거고요.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그 동일할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공무원이라서 이제 네. 그러면 한 가구가 네. 부부 공동에 한 가구가 있으니까 네. 그 반도 또 가구수로 들어가잖아, 그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 싶어. 상속으로 받으시는 거는 지금 뭐 요새 이제 다가구 다주택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뭐 상속으로 아니요 다가구가 아니고요 다주택. 그래서 다주택인 경우에는
뭐 이게 매매로 취득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거는 뭐 네. 내가 뭐 어떻게 따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상이전 받은 거니까 예, 큰 예.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아,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뭐 또 오늘 주택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경매주택, 다세대 주택, 또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세금 문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자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상가주택인데, 네네. 1층은 상가고, 네. 2, 3, 4층이 네. 주택이에요. 네네. 총 4개 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그로, 고가주택 부분만 이제, 고가주택 경우 1세대 1주택 네네.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세대 기준으로 한 주택이면 현재는 요걸 전체를 2, 3, 4층이 다 주택이면은 주택 부분이 더 넓거든요.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지금 비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9억이 넘으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현재는 이제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별로 4%씩 적용돼서 최대 10년 보유 거주했으면 80%까지 또 그 양도 차익에 대해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세후 부담은 아주 낮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 주제이긴 한데 요게 이제 내년 가면은 바뀌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사 이게 9억 만약에 9억 초과하는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하면은 요런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고 지금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이제 주택 부분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그 면적하고 상관없이 상가 부분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냥 상가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네. 분류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네.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세대 1주택이고 9억 초과를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부수 토지가 있는데 부수 토지가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토지분에 대한 양도 차익도 과세가 된다는 거죠. 상가 부분에 대한. 네. 네네. 네, 네. 어쨌든 총 4개 층이라 할지라도, 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상가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가 주택 네. 이게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 네. 땅은 그럼 어떻게 예, 이제 그 땅도 그럼 부분이 나눠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세금으로 분류가 되나요? 네, 현재까지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주택 부분 면적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 이제 9억 초과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네. 그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상가 부분은 그냥 주택으로 안 보고 상가로 보게 되니까 그 상가 부분에 대한 면적하고 주택 부분에 대한 면적 그걸 안 분해서 땅도 같이 이제 안 분이 돼서 그 상가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땅이 뭐 50평이면 주택이 네. 25평, 상가가 뭐 25평 그러면 네네. 이제 같이 그 그 비율대로 나눠서 네네. 네. 토지도 나눠서 과세가 됩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다가 상담 전화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사례를 들고 있었는데 네. 10억에 팔았고 5억에 취득했으면 양도 차익이 5억입니다. 이제 네. 만약에 이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고 겸용주택인데 주택 부분이 더 넓다고 가정하면은 그 9억 초과분 10분의 1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올해부터는 각각 거주 기간하고 2년 이상 이제 거주를 했다 그러면 거주 기간하고 보유 기간별로 각각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 그러면 80%를 또 5천만 원에서 빼주니까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세부담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세액이라는 게 몇 년,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보유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세 공제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년 이상이면 되면? 네, 고가주택에서는 그렇고요. 그 일반적인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년당 2%씩 해서 3년 이상 이제 보유했을 때 적용하는데 1년당 2%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6%부터 최장 30%까지 15년까지 해서 그 6%에서 30%가 적용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그런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4% 이렇게 보유기간, 거주기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인 경우에는 이제 그 복합 건물 주택 주거용과 비주거용 상업 건물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넓으면 그냥 한 주택으로 비과세 거의 적용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이제 분류돼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좀 개정이 되는지 좀 전에 이제 전화 상담에서 바로 사례가 나와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년부터는 겸용주택이고 고가주택 9억 초과를 하게 되면은 9억 초과를 안 하는 주택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9억 초과가 안 되는 건물은 그냥 비과세 한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까지. 그런데 이제 9억이 넘는 겸용주택은 내년부터 법이 이제 개정된다. 세법이 어떻게 좀 개정이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9억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그 상가 부분은 아예 그냥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죠. 비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분뿐만이 아니라 토지분에 대한 양도 차익까지도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되니까 아마 그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나누어서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대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9억 기준으로 본다면 9억 초과 겸용주택이니까 그럼 9억 초과면 9억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9억 초과니까 9억은 포함이 안 됩니다. 9억은 안 되고 9억 초과분부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주택이 4억이고 건물 상가가 5억이다. 이럴 경우에 그럼 세금을 한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은 뭐 비과세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토지랑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 차익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토지하고 상가하고 따로 계산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주택 연면적하고 토지 연면적하고
그걸 안분해서 토지도 나눠지게 됩니다. 네.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이 또 왜냐면은 건물 지은 시기랑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러니까 양도 차익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상가 건물 팔게 되면 이 뭐 땅하고 해서 5억, 뭐 6억 이렇게 네, 팔지. 그렇죠. 네. 땅값이 얼마고 뭐 상가가 얼마고 이렇게 분려서 그렇게 팔리지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전체 가액을 그 기준 시가별로 안분하게 됩니다. 음. 계산할 때는. 그래도 네. 이제 판매할 때는 땅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네. 그 기준이 적용돼서 이제 과세가 네. 된다. 그래서 9억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거 예, 9억이 안 되면은 네. 굳이 이제 이전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제 상가 부분이 더 넓은지 주택 부분이 더 넓은지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가 이제 판정되는 거고요. 네. 9억이 초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9억 초과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뭐 주택 부분 더 넓으면은 그 고가주택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고가주택 적용 안 되고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네. 되고 네. 내년 1월 내년부터는 1일부터. 네. 그러면은 이 복합 건물을 이제 팔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네. 내년에 팔게 되면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네, 되고 그렇죠. 올해 네. 판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 네, 않아도 조금 이제 부담이 적을 거고. 그럼 그래서 세금 차이가 상당히 네. 클 것 같은데 어차피 건물을 네. 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럼 올해 팔아야 되는 좀 거네요. 파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가 부분 면적이 그 1층만이라 그러면 그런데 네. 1, 2층이 상가고 3, 4, 5층이 주택이라 그러면 그래도 주택 부분이 더 넓을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상가 부분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더 넓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세부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올해 그래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 많이 좀 네, 매도할 수도 일단 뭐 팔려고 이제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올해 하시는 게 좀 더 상담하고 알아보시고 좀 미리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또 여러 문제들이 또 예견되거든요. 이제 9억을 일부러 가격을 좀 낮춰서 팔 수도 있습니다. 9억을 안 넘게. 세금 네, 부담을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세금 네. 내고 하는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그렇죠.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또. 네, 그런 이제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오셔서 좀 심층 이제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럼 다주택 같은 경우 두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올해하고 내년에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지금 뭐 원주 같은 경우는 큰 네. 차이는 없고요. 이제 뭐냐면 올해 바뀐 부분이 이제 분양권. 네. 올해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네. 그리고 그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취득한 작년에 그런 네, 분양금 받은 그거는 분들은 이제 주택수로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는데 네. 올해 분양권 네, 받는 그렇습니다. 분들에 한해서는 네, 혹시나 이제 분양권 때문에 네.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1세대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네. 팔았는데 분양권이 주택으로 들어가면 3주택자라 아예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올해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비과세 판정할 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구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분양권도 이제 가구세 포함이 네. 된다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구 네네. 그러니까 한 가구는 비과세니까 네. 다른 한 가구에 대해서 팔 때 네네. 예. 그것도 보유 기간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두 일단은 가구 이상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양도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단기 양도를 하게 되면 올해 6월 1일자부터 또 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택 같은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하셨으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과세 구조였는데 네. 6월 1일 이후서부터는 1년 미만 팔고 2년 미만 팔면은 그 중과세가 됩니다. 60%, 70% 그렇게. 그래서 단기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세 부담이 많이 높아지니까 양도 차익에 네네. 대해서 양도 네.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뭐 세 부담이 예, 없지만 세 부담은 없지만 네.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그럼 몇 감안하셔야 년까지 됩니다. 보유해야? 좀 일단은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지 기본세율 적용되고 네. 그리고 비과세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도 기본 2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2년은 네. 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밭을 샀거든요. 네. 밭을 샀는데, 전번에 그 주인이, 네. 대출을 이제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 밭으로.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가 좋아서, 네네. 무슨 역세권이 된대나 그래가지고 네네. 돈이 없는데도 네. 그걸 구입을 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사는데, 저도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출을 하려면은, 네. 계약서를, 그만큼 대출이 나오려면 계약서를 높여서 높여서 써야 된대요. 아, 네. 예, 산 네네. 가격을 높여서 써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이제 또 올라가는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네. 산 사람이, 네. 아니, 있던 사람, 파신 기존에 분. 있던 사람, 네. 파신 분이, 네. 무슨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신 거예요? 네. 예, 그거는 뭐죠, 그게? 양도. 네. 원래 지금 이게 업계약서나 지금의 예. 경우는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하시고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가격을 높여서 썼으니까 저쪽에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왔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양도세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분이 또 네. 거기 네네. 토목 작업을 했대요. 네네. 토목 작업. 네. 근데 토목 작업을 한 거를 빼는 거는 또 뭐예요? 그분이 양도를 하셨으니까 예, 문제는 이제 그분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공사비가 들어갔으면 그거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양도세 신고할 때 예. 이제 그 공사한 자료들이 입증이 되면은 그 비용으로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문제라 지금 취득하신 분하고는 그거는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네네. 사실 그게 저희 오빠한테 샀거든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니까 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네. 계산이 저도 법적으로 몰라서 네, 그냥 네. 다 내가 내주고 그랬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양도하신 분이 내셔야 될 부분이라 예, 예. 그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 요 땅 해가지고 감면은 농사를 직접 지으시나요? 예, 예, 예.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다운이나 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서 알게 되면은 이제 감면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네네.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예.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오늘 세무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다래원의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